자,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즈 앵커 그리고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 주시죠. 네, 17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FOMC 회의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감에서 안도감으로 바뀌면서 증시 모두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다고 다독이면서 증시는 모두 화답했습니다. 1%에서 2%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3대 지수 먼저 보시죠. 다우지수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1.7%까지 올랐고요. S&P 500지수 역시 2%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기술주도 흐름 좋았던 가운데 2.12%, 나스닥지수 역시 동반 상승에 동참하면서 4,64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그래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합권에서 출발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지표는 다소 좋지는 못했습니다. 11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율로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예상치 그리고 전월치였던 1.8% 증가를 밑돌면서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FOMC 회의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면서 상승권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이후에 FOMC 회의, 정례 회의에 대한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준이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시장이 주목했었던 상당 기간 그 문구는 삭제가 됐지만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인내감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차례 앞으로 있을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은 안도감을 내쉬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다우지수 1.7% 올랐고요. 17,35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2% 넘는 반등을 보였는데요. 이날은 유가 반등도 있었습니다. 1% 가까운 반등을 보이면서 에너지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 S&P 500지수는 갭상승 출발하면서 고점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와 함께 또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증시는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04% 오르면서 2012포인트,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기술주도 대체로 좀 상승 종목이 우세했던 가운데 기술주 가운데서 반도체 종목들이 1%에서 2%까지 급등 시대가 좀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12% 오르면서 4,64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앞서서 들으신 대로 유가 반등에 따라서 에너지주의 상승이 또 S&P 500지수를 이끄는 하루였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FOMC 회의 결과 역시 불안감이 안도감으로 바뀌면서 3대 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이슈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들으신 것처럼 이날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이슈는 바로 FOMC 회의 결과였습니다. 이 상당 기간 문구가 삭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참 많았는데요. 이 상당 기간 문구는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 문구로 바뀌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Fed sticks to patient tech on rates. 네, 몇 시간 전에 연준의 FOMC 회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 회의 결과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재 0%에서 0.25% 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동결하고 성명서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하는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이 표현은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새로운 선제 안내가 제시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연준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내년에 2.6%에서 3% 사이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실업률은 5.2%에서 5.3%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가 역시 점진적으로 2%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회의에서 의원들 간의 의견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서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와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또 나라야나 코차라코타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 결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 FOMC 회의 결과만큼이나 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로 자넷 옐런 연준 위원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옐런 의장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ABC 뉴스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Yellen sees rates staying near zero in early 2015.
네, 현지 시간으로 몇 시간 전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옐런 의장은 앞으로 몇 번의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정상화가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사전적으로는 이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년 2015년에는 FOMC 회의가 1월과 3월 또 4월에 열리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미국 금리 인상 시기는 4월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 초반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옐런 의장은 이번 달 연준의 성명에 포함된 문구가 연준의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저유가에 대해서도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낮은 인플레이션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주요 이슈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주요 이슈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좀 주요 종목들 마감은 또 어떻게 됐는지 마감상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이슈들도 또 아울러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이날은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 30개 구성 종목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한 개의 종목도 내림 시세가 없었는데요. 먼저 가장 크게 오른쪽을 본다면 유가 반등에 따라서 정유주가 큰 폭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듀퐁 등 30개 종목들 모두 오름 시세였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가가 이날 1% 가까이 상승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따라서 다소 반등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쉐브론 텍사코가 이에 따라서 4.25%까지 반등폭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엑손모빌 역시 3.02% 가까이 올랐고요. 정유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좀 낙폭을 키웠었던 금융주도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JP 모건 체이스가 1.7%, 2.3%까지 상승폭을 키웠고요. 골드만삭스 그룹도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카드사인 비자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1% 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또 장 막판까지 내림 시세가 이어졌던 종목이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인데요. 이 종목은 러시아가 지금 현재 전체 사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 정도로 그동안의 러시아 위기에 대해서 우려감이 컸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가 이날 러시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호한다고 밝히면서 주당 순이익 목표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달러 70센트에서 80센트까지 견조한 실적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우려감이 우려감에도 크게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결국 장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0.7% 가까이 오름 시세로 마감됐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날까지 전업종이 거의 다 밀린 모습이었는데요. 이날은 전업종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섹터 보신다면 에너지 섹터가 되겠고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큰 폭으로 오름 시세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헬스케어 종목들 큰 상승폭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자본재 그리고 금융, 건축자재 모두 오름 시세로 동반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징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FOMC 성명서 발표에 따라서 업종 전반에 좀 훈풍이 불어졌는데요. 특히나 에너지주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5년의 최저치까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종목들은 최근에는 저점을 좀 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은 유가 반등에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상승폭도 컸습니다. 3%에서 7%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 특히 석유 시추업체 종목들은 7%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옐런 의장은 유가 하락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료 비용 감소로 소비자들이 감세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가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올랐고요. 특히나 백화점 관련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JC페니가 5% 가까운 상승폭이었습니다. 메이시스도 1.2%, 시어스 홀딩스도 3%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의 하락을 이어갔던 종목도 있었는데요. 바로 최대 화물 운송업체 페덱스입니다. 2분기 순이익이 6억 1,6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6달러 14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예상치였던 2달러 22센트를 좀 밑돌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3.72%, 장중에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종가는 167달러 7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종목별로 악재들이 조금 있어서 개별 종목들은 다소 등락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종 대부분으로 좀 상승이 이어지는 하루였는데요. 특징주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항공특송업체 페덱스가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FedEx profit misses expectations, stock down. 현지 시간으로 어제 페덱스는 11월 마감한 회계 연도 2분기 실적이 6억 1,6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으로는 2달러 14센트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이었던 1달러 57센트보다는 개선된 것이지만 전문가 예상치였던 2달러 22센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을 살펴볼 텐데요. 이 기간 매출은 11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것이지만요. 전문가 예상치였던 119억 6천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커졌는데요. 이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익스프레스 부분의 매출은 68억 4천만 달러로 3% 증가했고 화물 매출은 11% 증가한 1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페덱스는 올해 주당 순이익 목표로 기존에 제시했던 8.5달러에서 9달러 사이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진한 실적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페덱스의 주가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Bureau sues Sprint for phone bill cramming. 네, 미국 3위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가 큰 폭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용자들의 허가 없이 유료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스프린트에 1억 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CC는 스프린트가 이용자의 허가 없이 긴급 문자 서비스 등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FCC는 지난해 8월과 10월 사이에 스프린트 이용자들로부터 3달 동안 3만 5천 건의 과금 불만 요청이 몰려왔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를 한 결과 스프린트는 긴급 문자, 스포츠 알림 서비스 등 이용자들의 허가 없이 이와 같은 유료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FCC는 벌금이 최종 결정되는 대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CC는 앞서 같은 이유로도 미국 이동통신사 AT&T에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상품과 환율 그리고 채권 시장은 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이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는데요. 대체로 좀 상승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에너지주들이 역시나 좀 반등하게 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던 푸츠백 지수가 이날 0.07%의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고요. 독일 닥스 지수만이 홀로 소폭 내렸습니다. 0.20% 소폭 밀렸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는 0.46% 오름 시세 이어가면서 4,600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흐름도 점검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앞서 들으신 대로 1%의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 오른 56달러 4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도 84만 배럴 줄어들면서 유가 반등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값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FOMC 정례 회의 성명서 발표를 앞두고 한산한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온스당 0.01% 오르며 1,194달러 50센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곡물 가격 대체로 오른 가운데서 밀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0.55% 오르며 408달러 2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지수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좋았던 흐름이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6%까지 반등하면서 675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공포지수가 전날 14% 가까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날은 증시 상승에 따라서 크게 낮춰진 모습이었습니다. 16.33% 밀렸고요. 19.7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운업 경기 선행지수인 BDI 발틱 운임지수는 이날 추가적으로 11포인트 내렸고요. 82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외환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원 20전 올랐습니다. 1,094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화 동조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전날 1,084원까지 낮춰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크게 회복했고요. 8원 이상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달러와 강세에 따라서 1.27% 올랐습니다. 89.09포인트였고요. 끝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08%포인트 오른 2.14%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올 들어 좀 가장 춥다고 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춥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한파가 절정에 이르고 좀 내일부터는 조금씩 이제 누그러질 거라고 하니까요. 이분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오늘 좀 출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